자, 1번 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 함수의 정역, 공역, 치역을 각각 구래. 자, 우리가 일단 함수를 어떤 화살을 쏘는 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이 정역이라는 거는 바로 화살을 쏘는 애들의 전체 집합이 바로 정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역은 1, 2, 3, 4가 될 거고, 다음에 공역이라는 거는 화살을 받는 애들의 전체 집합이야. 그래서 공역은 1, 2, 3, 4, 5가 될 거고, 다음에 치역이라는 거는 이 공역 중에서 화살을 받고 죽은 애들의 집합, 즉 x값에 대응된 각각의 함수값들의 집합이 바로 치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치역은 1, 2, 3, 5가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치역과 공역의 좀 관계를 보면 이 치역과 공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자. 다음에 2번. 자, 다음 부 중에서 1대1 대응, 항등함수, 그리고 상수함수를 각각 찾으시오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이 함수를 판정하는 함수 판정법에 대해서 잠깐 좀 복습 좀 할게. 자, 우리가 함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수직선 판정이라고 하지. 수직선 판정법.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있을 때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수직선을 걷을 때, 즉 여기다 수직선을 이렇게 걷을 때 이 수직선과 그래프의 교점이 딱 한 점에서만 만나라고 하면 얘는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을 걷을 때 여기서처럼 이 그래프와의 교점이 두 개 이상이 되는 이런 그래프는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했을 때 이 교점의 x좌표를 여기를 x1, 여기를 y1이라고 하고 여기를 y2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 대응 관계는 이 x1에 대응되는 값이 y1도 되고 y2도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x값 하나에 딱 하나의 함수값만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 역시 두 개의 값이 대응이 된다라고 하면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이제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판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을 판정하는 방법은, 자, 1대1 대응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는 수평선 판정법이라는 걸 이용하지. 자, 일단 이 1대1 대응도 함수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 1대1 대응이 일단 이 함수 판정을 따라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함수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수평선을 걷을 때 수평선과 그래프의 교점이 한 점에서만 만나기만 하면 바로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 하나 이렇게 포물선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일단 여기도 일단 함수가 되는지 아니겠어 판별하기 위해서는 수직선을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되고, 여기서 어떻게 수직선을 걷더라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함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평선을 걷을 때 바로 교점이 딱 한 개에서 만나다라고 하면 얘는 바로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니까 얘는 바로 1대1 대응이 아니지. 또 얘도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요 교점의 x좌표를 x1, 여기를 y1이라고 하면 요 교점의 x좌표를 또 x2가 되고 y좌표 y1이 되겠지. 결국 대응 관계를 보면 x1이 바로 y1에 대응이 되고 x2가 또 y1에 대응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즉 1대1 대응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였었잖아. 우리가 x1과 x2, 정역 x1과 x2가 다를 때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 fx1과 fx2가 다르고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1대1 대응이라고 했었지. 자,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이 x1과 x2가 서로 다르고 fx1과 fx가 다를 때, 즉 공역과 치역은 상관이 없고 이렇게 될 때는 얘는 바로 뭐라 그러냐면 1대1 함수라고 하지. 1대1 함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응 관계를 보면 우리가 함수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함수 안에 바로 1대1 함수가 들어가고 다음에 1대1 함수 안에 바로 또 1대1 대응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면 당연히 1대1 함수도 되고 함수도 된다는 얘기야. 이런 판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항등함수라는 게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등함수라는 건 바로 이런 함수잖아. fx가 바로 x를 만족시키는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바로 y = x가 되는 거지. 즉 y = x라는 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45도로 이런 직선이 나올 텐데, 여기가 만약에 1이면 여기도 똑같이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5가 되면 여기도 똑같이 5가 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바로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수함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상수함수는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상수로 대응되는 함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응 관계를 보면 x의 값이 뭐 1, 2, 3, 4라고 하고 y 값이 여기가 뭐 4, 5, 6, 7이라고 했을 때 x가 얼마가 됐든 간에 항상 일정한 상수로 대응이 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하고, 이런 상수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x축의 평행인 직선이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하면 1일 때도 A고 2일 때도 A고, 여기가 만약에 X가 100일 때도 A에 대응되는 거니까 이렇게 X축의 평행인 직선이 바로 상수함수가 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야 되겠지.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자, 기억번부터 보면, 자, 기억은 x 이퀄 3이지. 그래서 이 x 이퀄 3이라는 그래프는 바로 y축의 평행인 직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직선이 되는 거고. 자, 이 그래프를 일단 함수를 판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 수직선과 이 그래프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는 함수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아예. 그러니까 1대1 대응, 항등 상수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다음에 니은은 y 이퀄 2라는 그래프니까 바로 얘는 x축 평행의 직선이지. 여기가 2라고 하면 이렇게 x축의 평행의 직선이니까 얘는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함수값이 2에 대응이 되는 거니까 항상 상수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대1 대응이 되긴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고 얘는 그냥 상수 함수가 되겠네. 얘는 상수 함수. 다음에 또 D급본을 보면 지금 1차 함수지, 일단 함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얘를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y편 2 되고 길이가 음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일단 함수가 되는 거고,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선을 어느 방향으로 긋든 간에 그래프하고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되겠지. 다음에 리을. 자, y는 x니까 당연히 뭐 항등함수, 여기가 y 이퀄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x의 값과 y 값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항등 함수가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보면 항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는 항등 함수이면서 1대1 대응도 되는 거지. 다음에 리을을 보면 지금 2차 함수잖아. 그래서 여기에 포물선이 이러한 형태로 나올 거고, 일단 함수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에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자, 1대1 대응이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디귿하고 바로 리을이 될 거고, 다음에 항등 함수는 바로 여기 있는 y 이퀄 x 리을이 될 거고, 다음에 상수 함수는 니은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에 3번은 이제 합성함수 계산법인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잠깐 정리하자. 우리가 f도 g, x, 얘는 바로 f의 gx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기억번서부터 보면 1번서부터 보면 g 도트 f가 1이니까 바로 g f1을 구하라는 얘기고, 여기서 g의 f1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이 나올 거고, g1은 또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2가 나오겠지. 다음에 2번에 f도 g1이니까 바로 쓰자. 얘는 바로 f의 g1을 계산하는 얘기고, 바로 f의 g1이 2가 된 거고, 다음에 f 함수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바로 8 빼기 8 0이 되고 3이 나오겠다. 3. 그래서 우리가 일단 넘어갈 수도 있지만 1번과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런 거지. g 도트 f1과 여기 있는 g 도트 f1과 f 도트 g1, 즉 합성함수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또 하나 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f도 g 도트 h, 그래서 요렇게 요거 x 요거 하고 f도 다음에 g 도트 h의 x, 이렇게 이거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하고, 이 합성함수에서는 결합법칙은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지. 다음에 뭐 3번하고 4번은 똑같은 내용, 이거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넘어가자. 다음에 4번. 자, 다음 함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역함수 가는 거는 우리가 일단 이 역함수라는 거는 바로 y 이퀄 x의 대칭 함수잖아. y 이퀄 x의 대칭. 그래서 우리 역함수 가는 방법은 첫 번째로 주어진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이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다음 두 번째로 이 주어진 식을 x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x하고 y를 어떻게 하면 돼? 바꿔버리면 되지. 이렇게. 자, 이 순서대로 하고, 이것도 잠깐 하기 전에 원래의 함수의 정의역이 있고 또 원함수의 치역이 있으면 그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은 서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될 거고, 이 치역이 역함수의 바로 정의역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1번서부터 볼게.
자, 주어진 함수가 일단 y-x 플러스 즉 1차면 직선이 되는 거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돼서 역할을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주어진 함수를 x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x하고 y를 바꾸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지. 우리가 이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도 실수 전체, 공역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는 거니까 역함수도 바로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공역도 치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을 거고. 다음 2번을 또 보면 우리가 x에 관해 정리를 하게 되면, 자, 3분의 1x는 바로 y-2가 되고, 여기다가 3배를 하게 되면 x는 3y-6이 되지. 그런 다음에 x하고 y를 바꾸면 y는 바로 3x-6, 얘가 역함수가 되고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다는 건 뭐 똑같은 내용이고. 다음에 5번에 두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 y가 0, 1, 2, 3일 때,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인두로 골라라고 했는데, 자, 이거 대응관계를 쭉 그려보면 될 거고, 우리가 이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 거는 x값 하나에 딱 y값 하나씩만 대응이 될 때 바로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대응표 한번 그려볼게. 그럼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 다음에 여기가 0, 1, 2, 3이야. 그래서 기억번을 보면 fx는 지금 x 플러스 1이니까 대응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1은 0에 대응이 될 거고 0은 1, 1은 2에 대응이 되는 거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만 대응이 됐으니까 이는 함수가 되겠대. 그래서 기억번은 함수가 되는 거고, 다음에 또 이제 니은을 보면, 자, 니은은 지금 x-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 없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함수가 될 수 없지. 그래서 니은번은 함수가 안 되겠네. 다음에 디귿을 보면 여기니까 x-1 넣으면 1 플러스 4가 또 없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니고, 다음에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고 0의 제곱은 0, 1의 제곱은 1이 된 거니까 x가 하나에 딱 y가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거니까 얘도 함수가 되겠네. 자, 6번을 보자. 자,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이 fx, 즉 얘가 이제 1차 함수고 그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바로 ab의 값을 구하시라는 얘기지.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이 정의는 바로 뭐였냐면, 정의역의 원소 x1과 x2가 서로 다를 때 거기에 대응되는 fx1과 fx2가 서로 달라야 되고,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우리는 얘를 바로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얘가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 y라는 집합이 바로 공역이 되는데 이 공역이 바로 치역이 되도록 바로 이 a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는 바로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정역이 마이너스 2에서 이제 2까지 이렇게 되는 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된 거고, 다음에 공역이 마이너스 8에서 바로 0까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결국은 요 범위, 요 직사각형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바로 A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자, 그럼 봐. 우리가 이 정의역과 공역의 이제 범위를 직사각형 표시한 거고, 이 직사각형 안에서 이제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정의역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고, 거기에 대응되는 바로 그 y의 값, 즉 치역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치역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에서의 공역, 즉 치역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거니까, 문제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은 거니까 될 수가 없고, 요번에는 만약에 이 정역과 공역의 요 직사각형 범위 안에서 만약에 요번에는 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먼저 정역하고 여기 있는 x의 범위를 끊어내면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고, 이 그래프에 대응되는 바로 치역은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문제에 주어진 공역인 그 치역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바로 요 부분이 또 없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이것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결국은 이 문제에서 이 공역 y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공역이 바로 치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직사각형 안에서 직선이 결국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밖에 지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A가 음수라고 나왔고, 여기서 A라는 건 바로 기울기를 말하는 거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경우고,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경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바로 얘가 된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AB 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보면, 요 점의 좌표가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지. 즉, 여기 있는 fx 1차 함수 얘가 바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도록 바로 A와
A와 B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자, 그럼 먼저 요점을 먼저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 되는 거고, 다음에 F, 요걸 집으면 F가 X가 2일 때는 바로 2A 플러스 B가 얘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 더해보면 A는 사라질 거고, 여기가 2B가 마이너스 8이 나오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B가 마이너스 4가 되면 A는 바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2, B 값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A, B의 값은 바로 곱하면 8이 나오겠지. 다음에 7번. 자, 두 함수 fx, gx가 나와 있고, 지금 f에서 a를 모르고 있네. 여기도 b를 모르고 있고, 다음에 f-1이 2를 만족하고, 다음에 f.g가 g.f를 만족시킬 때 요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합성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도록 바로 a와 b를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럼 먼저 여기는 fx가 ax-2에서 바로 여기가 f-1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 먼저 f-1은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마이너스 a-2가 바로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주어진 이제 fx식은 완벽하게 이 fx는 바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 gx는 바로 3x 플러스 b잖아, 지금.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 f.g하고 g.f가 같아야 된대. 자, 그러면 f.g라는 거는 f의 gx를 말하는 거고, 다음에 g.f는 g의 fx를 말하는 거지. 풀어보자. 자, 그러면 이 f 함수 안에 이제 gx가 바로 3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다음에 g의 fx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집어넣자. 그러면 f 함수 안에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 바로 얘를 대입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3x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다음에 g 함수에서 요 x 값 대신에 바로 얘를 집어넣는 거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얘를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나오지.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9 똑같이 사라질 거고, 여기에 있는 요 값이 바로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아이고, 이거 잘못 적었지? 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가 바로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이 양을 하면 마이너스 4b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래서 b는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결국 아까 구한 이제 a의 값이 바로 얼마였었냐면, 여기가 a가 마이너스 3이었고, 여기가 b가 1이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은, 여기는 9 플러스 1이 돼서 답은 12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되지? 자, 8번 함수 fx가 지금 f-1은 1, f 인버스 5는 0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미지수 a하고 b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조건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식, 이 조건식은 fx를 바로 이용하면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조건식은 바로 역함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즉, 우리는 역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f 인버스 a가 b가 될 때, 얘는 바로 fb는 a가 만족하는 거 이거 알고 있지? 그래서 얘를 이용하라는 얘기고, 결국 f 인버스 5가 0이라는 얘기는 바로 f0은 5, 얘를 이용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먼저 f0, 5를 먼저 이걸 이용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x가 0일 때 y 값이 5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 있는 y절편 b가 5가 된다는 얘기고, 다음에 f-1이 1이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바로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a는 4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완벽한 이 fx라는 1차 함수식은 바로 4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f-3을 구하래. 그래서 x-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5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다음에 9번. 자, 1대1 대인 함수가 있고, 요거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많이 했던 요 그래프하고 y x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 좀 알고 있는데, 요걸 하기 전에 너희가 이제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걸 잠깐 좀 설명 좀 해줄게. 자, 우리가 이 y fx라는 그래프하고 y 이거 역함수인 f 인버스 x의 요거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경우에 이 주어진 이 fx가 증가함수인 경우를 다뤄보자. 먼저.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잠깐 예를 들어서 그려보면, 이 fx가 증가함수라면, x가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거니까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가 생겨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바로 y 콜 x의 대칭이니까 이 y 콜 x의 대칭을 그려보면,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결국 우리는 이 y 콜 fx라는 그래프하고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바로 여기하고 여기에서 생기는데, 이 교점은 결국 y 콜 fx라는 그래프하고 y 콜 x라는 그래프의 교점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fx가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즉 y 콜 fx하고 바로 y 콜 x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fx가 이제 감소함수일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fx가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조금 좀 특이해. 자, 봐.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감소함수를 적당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감소함수라는 거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 볼게. 자,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바로 y 콜 x의 대칭인 거니까 우리가 그려 보면, 자, 요 그래프를 y 콜 x의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다음에 요 부분을 또 y 콜 x의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fx하고 f 인버스 x의 교점은 바로 여기 이렇게 세 개 생기는데, 교점을 들여다보면, 자, 여기 있는 교점은 y 콜 x 위에 있는 바로 점이지만, 요 점과 요 점은 y 콜 x 밖에 존재하는 거야. 즉, fx가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이 fx하고 y 콜 fx와 역함수인 y 콜 f 인버스 x의 교점은 y 콜 x에도 존재하지만 그 y 콜 x 이외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게 항상 역함수 fx와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 콜 x에 존재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경우는 증가함수인 경우에만 성립이 되는 거고 감소함수인 경우에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좀 잘 알아두자 먼저.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자, 9번 다시 볼게. 자, 지금 주어진 함수가 2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포물선이 나오고 꼭점이 이제 0,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래서 정의역이 x가 0보다 큰 거랑 같은 거니까 이쪽 원래는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지만 우리는 정의역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프만 이제 사용하는 거고. 자, 이 그래프는 이제 y 콜 x에 이렇게 대칭 이동하게 되면 0, 마이너스 3은 바로 마이너스 3, 0으로 이렇게 대응이 돼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도 설명했었지만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 콜 x 위에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결국 2x제곱 마이너스 3하고 바로 x의 교점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 여기는 2 1은 2, 여기는 3 1은 3,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x는 2분의 3, 다음에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이 될 거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은 2분의 3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요 교점의 좌표가 바로 x좌표도 2분의 3이고 y좌표도 2분의 3이라는 얘기야. 바로 요 y 콜 x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바로 2분의 3,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다음에 또 10번. 자, 지금 x라는 집합이 x는 a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정의역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요 fx는 이제 2차 함수고 요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바로 a의 값을 구하라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먼저 이 fx를 좀 간단히 그려보면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대칭축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해서 지금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이렇게 포물선이 나올 거고, 자, 이 상태대로라면 얘가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바로 수평선을 걷을 때 교점이 하나에서 생겨야 되는데 지금 두 개에 생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대칭축을 경계로 해서 감소함수와 증가함수가 나누어지는데 결국은 요쪽의 일부분 또는 요쪽의 일부분만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정의역이 바로 뭐로 나왔냐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럼 만약에 a가 이제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봤더니 만약에 a가 대칭축의 왼쪽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정의역이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요만큼의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봐. 우리가 이렇게 수평선을 그으면
x값 요거하고 요 교점이 두 개가 되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대칭축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a의 값은 당연히 지금 a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a는 당연히 대칭축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 값은 바로 여기에 대응되는 게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기가 아니고 지금 요거를 지우고 얘가 이제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결국은 요 그래프에 대응하는 그 치역은 바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여기가 치역이 되는 거지. 그런데 치역은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결국 치역도 요 값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그 치역이 바로 x, 그러니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는 여기가 a가 돼서 크거나 같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 시작점이 요 점이 x가 a일 때 y가 a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물선이 a, a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당연히 a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대충 오른쪽에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됐네. 결국은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가 바로 a, a를 지나는 거고 그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x가 a일 때 바로 함수 값이 a가 되는 거니까 요 식에다가 x, a를 대입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이 a가 돼야 되는 거고, 얘를 이항을 하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 될 거고, 여기가 3이 6,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a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나오는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2가 되겠지, 답은. 그래서 답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다음에 11번. 자, 지금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즉 fn이,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이런 함수를 따르고, n이 짝수면 이런 함수를 따른대. 자, 그래서 f.fk, 합성함수가 7을 만족시킬 때 모든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보자. 자, 먼저 이 합성함수는 바로 f의 fk가 될 거고, 얘가 7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 합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 f 안에 요 조그만 요 fa가 요게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 나눌 수가 있지.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fk가 뭐가 되는 거냐면, 먼저 홀수부터 하자. fk가 홀수일 때. 자, fk가 홀수라면 바로 요 함수를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러면 fk니까 이 n 대신에 fk를 집으면 바로 fk 플러스 3이 얘가 바로 7이 나오는 거고, 결국 fk는 바로 얼마가 돼? 4가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fk가 홀수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짝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자, 두 번째 경우에 fk가 요번에는 이제 짝수가 되는 경우로 따라해보자. 자, fk가 짝수인 경우에는 이제 요런 함수를 따르는 거지. 자, 그러면 fk가 짝수니까 요 n 대신에 fk를 집어넣는 거니까 2분의 fk 플러스 2. 얘가 바로 7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얘를 풀어보면 fk는 바로 얼마가 돼? 1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fk가 짝수라고 했으니까 fk가 10, 요 조건이 이제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또 풀어보자. 그럼 fk가 10일 때 요 k가 짝수 또는 홀수인 경우가 있으니까 첫 번째로 k가 먼저 홀수인 경우부터 보자. 자, k가 홀수라면 바로 위에 있는 함수, 요 함수를 따라야 되는 거고, 결국은 k 플러스 3이 바로 10이 되는 거고, k는 7이 되는 거지. 즉, k가 홀수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거니까 k는 7이라는 거 하나 구했고, 두 번째는 이제 k가 짝수인 경우야. k가 짝수일 때. 그러니까 여기 1, 2니까 좀 분배를 다르게 할까? 여기를 a인 경우, 여기는 b인 경우로 놓을게. 자, k가 짝수일 때. 자, k가 짝수라면 바로 요 함수를 따르는 거고, 그러면 2분의 k 플러스 2가 바로 얼마? 7이 되는 거지. 여기 10이 되는 거지. 요거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풀면 2분의 k가 8이 되는 거고, k는 16이 되겠지? 그래서 k가 짝수라는 조건에 또 만족한 거니까 얘도 성립이 되겠네. 그래서 결국 k 값은 7이 되기도 하고, 16이 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자연수 k 합은 7 더하기 16이니까 답은 23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지?